1990년대 말,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투자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모두가 대박을 꿈꿨죠. 하지만 그 환희의 끝에는 쓰디쓴 좌절과 막대한 손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대 최악의 투자법을 과연 당시 사람들은 왜 그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극적인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IMF 사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치솟았죠.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는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부는 IT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을 장려하며 경제 재건에 나섰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닷컴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사람들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투자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였고 유동성은 넘쳐났습니다. 정보화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벤처 기업들의 등용문이자 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집어낸 다르다고 믿었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요. 1999년 코스닥 지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어 2000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적자 기업들도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묻지마 투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었다는 성공담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심지어 학생들까지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주식 관련 서적들은 불티나게 팔렸고 증권방송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된 듯 주식 종목을 논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기업들은 너도 나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주가 부양에 열을 올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축제처럼 시장은 끝없는 낙관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2000년 3월 코스닥 지수는 2800포인트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돈 벌었다더라는 소문은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들마저 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가 전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단순한 투기장이 아닌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거품이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맹신이 모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의 기본 원칙은 무시되었고 오직 성장 가능성만이 중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 모델조차 불분명한 회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 역시 이러한 열풍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성공 신화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었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것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나 사업계획보다는 누가 추천했는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논리보다는 소문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박판처럼 사람들은 한탕을 노리며 뛰어들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시도나 전문가들의 경고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초, 미국 나스닥 시장의 닷컴 버블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과열된 시장에 대한 경고를 냈지만 대중은 외면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우리는 더 강하다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은 질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과열을 시키기 위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의 광기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미국 나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전 세계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코스닥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코스닥 지수는 28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대박을 꿈꾸던 사람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가정은 파탄나고 사회 곳곳에서 비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장밋빛 환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이 거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이번엔 다르다는 맹신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둘째, 군중 심리의 함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자 합리적인 판단이 마비되었습니다. 셋째, 탐욕이었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욕망이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무시입니다.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경고는 늘 무시당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블은 늘 같은 패턴으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미래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맹목적인 추종 대신 비판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역대 최악의 투자 버블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않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